네, 오늘 제일 큰 뉴스,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태풍 소식이죠.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도 바로 태풍 소식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호정 기자가 태풍 흰남노 소식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흰남노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제주엔 벌써 물폭탄입니다. 지금 비도 바람도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요. 네. 올해 제11호 태풍 이 흰남노 역대급이다.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다라고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력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이요? 나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한 이 흰남노의 우주에서 본 사진입니다. 보시면 위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태풍의 네. 눈이 선명하고요. 네. 비구름의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을 덮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지금 이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를 가렸다기보다는 지금 네.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런데 네네. 이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이 영향권에 들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태풍이 점점 위력이 세져서 매우 강한 상태로 지금 제주도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준비된 나사 사진을 보니까 이게 체급이 보통 체급이 아니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됩니다. 그동안의 태풍이랑은 좀 확실히 다르다 싶은데 지금 그동안의 이 전국의 태풍 상황은 어떤지 우리 박선아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지금 전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초긴장 상태인데요. 서울에도 많은 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비는 강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세차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가 전국을 뒤덮은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어제 자정부터 현재까지 제주 삼각봉에는 이미 3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강하고 많은 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흰남노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330km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점은 내일 새벽 1시쯤, 경남 해안에 도달하는 시점은 오전 7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 해상과 남해상, 제주와 전남, 경남 서부 남해안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점차 전 해상과 전국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무가 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사이 고비가 되겠는데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로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 제주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따라서는 40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최대 3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요. 위험 지역은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고 많은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해서 시설물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이 최근접하는 시기가 만조 시간대와 겹치며 특히나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와 또 태풍 매미 때는 수백 명의 사상자와 또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만큼 이번 태풍으로는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꼭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이 마지막 멘트 꼭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박선아 기상캐스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유호정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도 턱 밑까지 지금 이 태풍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제주에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는데요. 이 제주도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제주도 상황 어때요? 네, 저는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파도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제주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내일 새벽 1시쯤 제주에 최근접하고 오전 7시에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대규모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간접 영향권에 들어온 어제도 제주 대정읍을 중심으로 50여 건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한 주점에서 물을 퍼내는 소방관들과 상인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차량이 침수되며 고립된 주민들이 구조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저급 신도리에선 큰 나무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고 오후 2시부터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여객선도 이미 운항을 멈췄습니다. 제주도가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만큼 제주도 도민들과 여행객들 모두 철저히 태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김태형 기자 지금 뭐 비바람에 몸을 잘 가누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제주도는 비바람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 흰남노 지금 제주 영향권입니다만 점점 북상해서 이제 통영으로 간다고 하죠. 저희 통영에도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지금 통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경남 통영 강구안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인근 앞바다에 있는 태풍 흰남노가 내일 오전 6시쯤 이곳 통영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곳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돌아다니는 어선 없이 배들이 다 결박돼 있고 상인들은 가게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비닐과 테이프로 출입구를 막으면서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어선 13,000여 척이 대피를 마쳤고 여객선들도 모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통영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어서 그 위력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통영은 태풍의 중심 부분에서 5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이라 내일 새벽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에도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일부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비상단계 3단계를 가동하고 전체 공무원 3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경남과 울산, 부산, 울산의 모든 학교들은 내일 등교 없이 원격 수업이나 휴교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지금 뭐 제주도 상황을 보다가 통영을 보니까 통영은 상대적으로는 좀 잔잔한 이 물결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말 그대로 태풍 전야입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현재 태풍 흰남노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현재 네. 흰남노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서귀포 남서쪽 290km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중심 기압은 930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밤 자정쯤 이 서귀포 남쪽 3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에 네. 새벽 1시쯤에는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이고요. 이 풍속은 최대 초속 50m, 47m, 이 시속으로는 약 170km 정도 됩니다. 오. 예측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 중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서 내일 이른 아침 오전 7시 전후로는 경남 해안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네. 새벽 6시쯤에는 통영 부근을 지나서 오전 8시쯤에는 울산 부근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 오늘 밤부터 내일 정오까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태풍의 영향권에 지금 먼저 들어가 있는 일본 소식을 보면 이 위력을 좀 미리 체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각종 뭐 인명 피해 벌써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길을 지나던 이 행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가로수가 꼽혀 있기도 하고 네. 길을 지나는 행인이 이 걸음을 좀 옮길 수가 없어서 이 가로수를 저렇게 붙잡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태풍 위력을 좀 체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11만 명을 이 네. 피난 지시를 내리는 등 네. 지금 대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이번 태풍 올수록 지금 긴장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벌써 이 흰남노의 영향을 받은 오키나와 상황을 보니까 이거 진짜 대비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유호정 기자.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호우가 아직 뭐 다 수해 복구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런 태풍 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가 컸던 수도권 지역 네. 그리고 뭐 신림동이나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최근에도 전해드린 바 네. 있는데요. 이제 막 집안 정리를 마치고 도배를 마친 주민들 혹은 아직도 복구 작업이 한창인 주민들은 또다시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거나 이 네.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점검에 나서는 등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재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관련해 갖고 전문가를 직접 모셨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이제 소방 방재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뭐 이렇게 수해를 입으면 뭐 집안이 좀 약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수재민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상처난 곳이 아물기도 전에 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네. 특히나 기존에 벌써 비가 굉장히 많이 와져 있기 때문에 네. 집안이 함수율이 높아서 쉽게 말하면 집안이 이 반죽같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또 폭우가 때려버리면 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사태라든지요. 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대비 요령을 우리가 철저히 좀 알고 네. 대비하는 게 사실 대비라는 건 지나침이 없습니다. 넘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이나 도시나 농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지금 태풍의 진로를 보면 제주도를 거쳐서 호남 쪽, 영남 쪽으로 이렇게 네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네. 강도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그 지역이 이제 해안가이다 보니까 선박을 좀 육지로 올려놓는다든지 결박을 단단히 해놓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그쪽 지역에 양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네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해수면이 딴 때보다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심한 경우는 뭐 7, 8m, 10m까지도 하게 되면 네. 그 양식장을 덮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피땀 어린 것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양식장이라는 게 어민분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굉장히 요구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부산 이쪽으로 오게 되면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기사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뭐 풍속이 뭐 초당 40, 50 뭐 이렇거든요. 네. 빠를 때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고층 건물 지역으로 그 태풍이 들어갔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다가는 그 벤츄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병목 현상이죠. 거기서 이제 풍속이 더 2배 가까이 또 빨라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건물의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될 우려도 높고 그다음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구조물 이런 것이 낙하돼서 지나가는 그 우리 시민들을 위협할 소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단단히 매두시는 게 중요하겠고. 창문을 단단히 벨 수가 있나요? 일반 가정에서도 똑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어느 언론에 보면 이렇게 뭐 테이핑을 한다는데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네. 태풍이 왔을 때 유리창에 테이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틀에서 덜렁덜렁덜렁하지 않게 그 문틀하고 창문 하고 거기를 좀 신문지라든지 이런 걸로 메워서 꼼짝 못하게 그리고 거기도 아예 테이핑을 해버리는 것이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좀 예방할 수 있고 유리창 파손이라는 게 유리창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것 자체도 재산의 어떤 피해지만 그 유리창이 다치죠. 고층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 엄청난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하나 아까 안타까운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추수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러네요. 과수도 그렇고 뭐 네. 농작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와버리다 보면 침수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낙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서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그럼 어떡하죠? 그동안 여름 내내 네. 이 농부분들이 고생하신 것이 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이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배수로를 지금 뭐 많이 하셨을 거라고는 보지만 네. 배수로도 좀 확실히 해두시고 하우스 같은 거를 딴 때보다도 훨씬 더 좀 견고히 좀 잡아매고 그런 대책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네. 있는 대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아니라 뭐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쓸 좀 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아마 그 이제 큰 배수로 같은 거를 미리 정비를 뭐 상당 부분 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더더욱 이런 그 대형 태풍이 기상 이변과 맞물려서 네. 올해도 아마도 몇 건일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 3회 더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단순히 이번뿐만 아니라 또 있을 수 있는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태풍에 대한 그 종합적인 대책 계획 이것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수립이 돼야 되겠고 또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 네. 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제가 너무 와닿아서 대비는 지나침이나 넘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지금 뭐 전국 곳곳에 지금 긴장감이 감도는데 대비를 잘해야겠죠. 요정 기자, 윤 대통령 오늘 비상 대기한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 출근길 질의응답을 받을 때 네. 흰남노 관련 질문만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 상황을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언론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원 안 하신 거로는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 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선 조치 후 보고를 강조를 하면서 오늘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네. 사실 지난 집중호우 때 윤 대통령의 퇴근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있었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꼭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그런 통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한참 전부터 예보가 된 상황인 만큼 이 네.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출근길에 대통령이 양복 대신에 민방위복으로 출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대통령뿐 아니라 뭐 참모나 경호원들까지 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듯했습니다. 또 아니, 앞서 네,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옷은 초록색이에요. 오늘 입은 옷은 초록색인데 아까 이 자료 화면으로 지난 폭우 때 영상이 나왔는데 폭우 때는 노란색이더라고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사실 뭐 중대본이나 이럴 네. 때 우리가 노란색 옷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정부가 17년 만에 저 노란 민방위복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 노란 옷이 뭐 기능성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네.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지금 개편 작업 중인데 5개 시안 중에 지금 저 청록색 옷이 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이고요. 앞으로 좀 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또 청록색 옷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한번 입어보는 그런 차원인가 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입었으니까 정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우문현답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번 태풍이 지금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센 건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죠,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이 진짜 무서운 이유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1+1 태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이 열대성 저기압을 흡수를 해서요. 사실상 이 두 개의 태풍이 보시면 이렇게 거의 합쳐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합쳐지면서 일단 태풍이 큽니다. 그래서 중부지방까지도 지금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 태풍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풍의 오른쪽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태풍의 오른쪽에 우리나라 이 부산과 울산 지역이 해당이 돼서 네. 지금 이 경남 지역에 큰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물대라고 하죠. 이 해수면이 이 만조 시간대와 이 태풍이 오는 시간이 또 겹쳐버리는 아이고. 우연히 또 이렇게 겹쳐버리면서요. 네. 지금 뭐 저지대나 해안가에서는 굉장히 큰 이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뭐 보통은 1+1 저도 상당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태풍이 1+1은 전혀 달갑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지금 아까 기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번 이 태풍 호우 대응 수위가 1단계에서 2단계 건너뛰고 바로 3단계로 갔다는 얘기도 짧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몇 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3단계를 간 건지 1에서 건너뛰고 3단계 간 게 얼마나 큰 의미인 건지 이걸 좀 예, 설명을.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입니다. 4단계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격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주의에서 중간에 있는 그 경계라는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심각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려운 의미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네. 말 그대로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한 상태로 바로 갔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지금까지 한반도에 왔었던 태풍 중에 최강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최강? 최강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아. 보는 게 올 것 같습니다. 네. 최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태풍으로 지금 전국이 이렇게 난리인데 근데 김영 기자,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프랑스 파리에 가려고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이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계획서를 내기 위해서 이 프랑스 아. 파리 출장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태풍이 지금 부산 지역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일정 모두 취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이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대신에 네. 지금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광 대사가 대신 가서 이 유치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박형준 네. 시장은 부산으로 복귀를 해서 이 태풍 상황에 지금 몰두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부산 엑스포 신청 차원으로 나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시장님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